내가 무지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도 오르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안녕하세요. 맞니? 표정이 좀 어두운데. 죄송합니다. 잘 안 빠지네. 물론 내가 뭐 비관론자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구독자분들 댓글 보니까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은 엄청 혼나던데. 이놈 새끼 이거 뭐 잘 모르면서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부족한 건 맞고요. 네, 귀엽게 봐주세요.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제 거래를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할 뿐입니다. 네, 악의도 없고요. 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이제 어제랑 오늘 네. 뭐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화장품주, 그리고 의류 이런 쪽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방향성이 좀 애매한 시점인 것 같아. 그래서 방향성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 종목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한숨 고르는 느낌?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이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화장품, 뭐 중국 소비 테마, 막 이런 의류 이런 쪽이 많이 지금 오르더라고 어제 오늘. 그 돈이 그쪽으로 가는데 2차 전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댓글 창이 난리 나더라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왜 오르는 거예요? 뭐 저번 주부터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을 약간 선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1차적으로 중국 철강 시황 회복, 그리고 2차적으로는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제 그게 맞물려 가지고 엄청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철강 시황의 기본 기조가 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지속된 이제 인프라 투자, 이게 양회 이후 이제 가속화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있었거든. 3월에는 사실 생각보다 수요는 크게 안 나왔는데 생산량 증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증가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약세였지. 근데 중국 철강 수요 전체 40% 이상이 부동산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중국 부동산 가격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전년에서 계속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쪽에 이슈가 있지. 근데 여기서 난 핵심적으로 조금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제철소들이 원가 대비 이제 판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생산을 조금 통제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거든. 그래서 200개 정도의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80개 정도의 이제 고로를 이제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런 것들이 생산량 증가가 막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철강 가격이 조금 떨어질 일은 당분간 없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 그리고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제 뭐 리튬 사업을 하는 내용이 2010년부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성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유럽의 CRMA,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이제 IRA 가이던스가 조금 나왔는데 그게 이제 3월에 발표됐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사들이 이제 길을 모았던 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지. 거의 10년 넘게 리튬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포스코 그룹 안에 서플라이 체인 안에는 되게 다양하게 밸류 체인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업스트림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 지금 가치 평가를 고도화시켜주는 거,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요즘에 화두지. 그것 또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의 완성, 하나의 톱니바퀴가 맞아서 이제 굴러간다. 약간 지금 2차 전지 시장 상황이랑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포스코 전체가 화랑인 것 같아. 포스코 그룹 계열사가. 근데 포스코 DX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도 옛날 포스코 ICT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사명을 변경했어. 그래서 포스코 DX가 뭐야 하고 이제 오랜만에 찾아봤지. 근데 내가 아는 포스코 ICT는 되게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었거든. 뭐 철강 리튬이랑 관련이 없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것도 사실 돈이 별로 안 드는 사업이고 스마트 팩토리 한다 뭐 한다 이제 그런 쪽의 사업 내용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포스코 DX가 뭐야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것도 엄청 오르더라고. 그게 왜 올랐냐 보면은 약간 시총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포스코 붙으면 다 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총이 제일 가볍다 보니까 글로 몰리면은 확 오르잖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갔던 것도 조금 그런 이유가 아닌가. 댓글 보니까 이름이 너무 이쁘고 유희왕 만화책 제목이랑 비슷한 유희왕 만화점? 이름이 좀 전문적이로 보여서 끌려서 사게 됐어요. 내가 무지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도 오르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내가 그걸 파악 못한 내가 잘못이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오르는데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 이유가 있지. 이뻐서. 포스코가 붙어서. 오르고 내리는 이유들이 되게 다양하네요. 그치,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게 많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싶어. 주식을 하는 재미가. 저도 요새 알게 된 게 같은 그 전자공시 들어가면 이 회사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팔았고 샀고 이런 소식들이 다 투명하게 공시가 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에코프로 임원분이 에코프로 주식을 판 거예요. 임원이 에코프로 주식을 팔고 나가면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근데 그 임원이 거기 회사의 중심 인력이야. 임원이란 건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 그럼 이건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 물론 돈이 필요해서 뭐 했다가 할 수도 있지만 미래 가격보다 현재 가격에 파는 거지. 미래에 더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가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으면 팔지 않았을 텐데. 말을 아끼자. 또 그런다. 네. 제가 말이 혓바닥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그랬네. 네, 제 개인의 견해는 아 그리고 그 어제 에코프로가 가만히 있다가 2시 정도 특별한 이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거래량이 순간 터지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건 왜? 나도 보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오르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 막 30만 주만 거래돼도 에코프로 현재 시총에서는 1,000억이 넘어. 1,몇백억인데 그걸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대차 잔고 공매도 회수 물량? 약간 항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안 그러고서는 갑자기 2시 넘어서 그걸 확 오르는 경우는 한두 푼이 아니어가지고 뉴스도 없었는데 대차 물량이 아닐까 의심했는데 오늘 그래서 아침에 대차 잔고 감소 물량을 볼 수가 있거든. 그거를 봤더니 어제 약간 거래량이랑 좀 비슷하게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걸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매도 자금이 청산 당했는지 혹은 청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커버링 물량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공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가 이제 그걸 상환해야 돼서 아니면 항복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지. 대차 거래도 있고 공매도 있고 대차 물량의 감소와 증가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대차 거래라는 게 뭐예요? 사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내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는 조금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따로 알려주는 시간이 있을 거고, 대차 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걸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들 있잖아. 그런 기관들한테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정을 맺고, 그리고 그 해당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라고 보면 돼. 그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대가로 이제 일정한 수수료 수익을 받는 거고, 빌리는 사람은 그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려서 위아래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해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하방일 때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주로 대차 거래는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을 때 사용된다 보면 돼. 대차 물량이라는 것도 그럴 때 필요한 물량. 그래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들 있잖아. 예를 들면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매하는 거야.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지. 그래서 그 하락했을 때 다시 해당 주식을 이제 매수하면은 그 차익분을 자기가 갖고 그걸 차입할 때 비용을 내주는 거야. 수수료 같은 거. 한국에서는 교보증권이 내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나도 개인이 공매도 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보증권 그쪽 브로커리지 하는 쪽에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 그게 되는지. 근데 내가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개인이다 보니까 안 해주더라고. 이제 외국계 막 CS 막 그런 증권사들이 교보증권 통해서 많이 그걸 하더라고. 주식을 빌려서 판다라는 개념은 공매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개념이어서 공매도랑 거의 같다라고 나도 생각하고 원래 거래하는데, 사실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대차 거래는 대여한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지만,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 그리고 대차 거래는 이제 상환 기간이 보통 1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매도는 매도 포지션을 잡은 후에 이제 3일 이내에 주식이나 채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제 좀 거래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어. 차입 공매도는 대차 거래랑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무차입은 이제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댓글 봤을 때도. 그치.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공매도가 어떤 역할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하고 누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공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폭탄 돌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느 순간 나도 10번 거래하는 날 중에 한 번은 폭탄을 잡을 수도 있잖아. 그걸 안정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말도 안 되게 과대평가된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개념,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 그래서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이게 더 활성화가 돼 있어. 거래도 훨씬 활발하고. 그러면 개인이 주가를 하방으로 예상할 때 숏 포지션으로 잡을 수도 있고, 대차 거래나 공매도랑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차이점이나 상황에 따른 장단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대차 거래는 CFD 계좌를 열면은 가능하거든. 근데 차입 공매도는 브로커리지 계약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물량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증권사 HTS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CFD 계좌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증권사마다 대차 잔고가 조금씩 다르거든. 근데 보통 나도 그 옛날에 해봤는데, 우리가 숏이라고 예상하는 종목들 대차 잔고 물량이 없어. 지금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막 그런 관련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대차 잔고가 없어. 이미 다 싹 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숏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대차장구가 있네? 대부분 숏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 지표가 있군요. 그것도 하나의 보는 지표긴 해. 왜냐면 선수들이 이미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사실 상황 기간으로 봤을 때 대차거리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1년이잖아요. 맞아. 근데 수수료가 훨씬 세. 굉장히 세. 그래서 생각보다 그 수수료 떼고 뭐 하면은 수익 내기가 훨씬 어렵고. 그래서 내가 맨날 이런 뭐 하방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이제 어쩌다 많이 하게 됐는데 절대 권유하지 않는 방식이야.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숏 그리고 CFT 계좌를 이용한 대차 거래 이걸로 수익 낸 적 대차 거래는 실제로 더 없고 선물을 이용한 숏은 가끔씩 기회가 되면 하는 건데 그 또한 너무 확률이 낮다. 저희가 대화 나눈 것처럼 국가님의 에코프로 포지션에 대해서 사람들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추가하면 알려달라고 그러던데. 댓글 보니까. 아니, 그 댓글이 되게 웃겼던 거. 저는 에코프로 들고 있지도 않은데 여기 너무 재밌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포지션을? 사실 모르겠어.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여름까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거래한다는 일단 매매 계획이 서 있었거든. 그래서 언제 빠질지는 사실 나도 몰라.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중요한 이제 트레이딩 시점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제 급속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제 기간 조정을 조금씩 걸치면서 주가가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에코프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최소한 여름까지. 아마 길면 올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이 지루한 이 기다리는 시점? 요걸 견디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막 한눈 팔면서 거래를 하고 다녔거든. 지나고 보면은 그게 영향가가 없었어. 그냥 요거 따라다니면서 저 패고 다니는 게 수익회계를 많이 주는 거였는데 과거에 그런 교훈을 이번에는 잘 교훈 삼아서 선택과 집중을 설령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궁금한 게 방금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중요한 트레이딩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면 주심 꺾이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2분기 실적 시즌은 중요한 트레이딩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듯이 수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재료 소멸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1분기 지나면 2분기 실적을 기대한단 말이야. 근데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고 만약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씩 미달난다? 그러면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변동성이 나오거든. 사람들 간에 약속된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치, 그 시점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들어가는 거지. 수치적으로 나오면 좀 더 그건 좀 셀 것 같긴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믿음에 흔들림이 있거든. 2분기 실적은 확실히 훨씬 더 클 거라 그랬는데 혹은 뭐 그 사이에 어떤 호재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럼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을 거거든.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다른 테마가 들어오면은 팔고 딴 데 가고 싶어져. 생각보다 개인들은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시점이 2분기 실적 시즌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주요 트레이딩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말실수를 좀 했는데 편집 없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내가 어떤 말실수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여러분 조금 제 말에 악의가 없다는 거 그 포장지. 마지막 포장이 중요해. 말을 이렇게 이제 너무 물어뜯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의견 내는 건 전 좋다고 봐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공부 많이 한 영상, 더 나은 영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등싸대기 너무 많이 맞았어. 이놈의 새끼 뭣도 모르면서 또 아크프로 얘기한다고. 등싸대기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거고요. 안녕.